네,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탐스럽고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저희 셀코TV 초대 손님은요, 저희 테이블 앞에 배가 놓여 있습니다. 상징적인 배입니다. 배다른 남매를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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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배를 이거 세상에 어디다 뒀다 갖고 왔어요? 제가 땄다가 1년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누님이랑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이거 가져가서 꿀 넣고 푹 내려 먹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아, 어떤 얘기냐면 역시 뭐 배연정하면 건강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파란만장한 건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데 요즘도 이런 일을 자꾸 겪으니까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분들이 절 만나려고 애써요. 왜? 다 췌장 쪽에 문제가 있어요. 나보고 어떻게 극복하셨냐고. 이래갖고 오면 마치 제가 주치의같이 뭐 식사는 어떻게 드시고 다 메모해요. 코미디한 남을 웃기는 사람이 쭉 살았는데 살다가 또 이렇게 이제 닥터의 삶을 살고 계신 네. 거예요. 경험 많은 주치의가 어디 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곤지암맥 돌파리 의사라고 저는 이제 웃잖아요. 그게 증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다 체험한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예전에 그러셨지만 지금 얼마나 건강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죠. 근데 저는 방송을 같이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췌장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췌장이 안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정도에서 지금의 이 활기랑 이 생기를 갖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정말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쨌든 요즘 건강은 아무 문제 없으신 거죠? 아무 문제 어떠세요? 없죠. 그죠? 아무 문제 없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승마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승마한다면 네 그러는데 뭐 제가 오토바이를 못합니까? 경비행기를 못합니까? 저 요트를 운전 못합니까? 자동차 운전합니다. 뭐 이래서 그 다 자격증 땄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즐기면서 살고 계시지만 인생의 태클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위기가 췌장 수술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땠습니까? 아휴, 만약에 제가 췌장만 수술 안 했더라면 제가 아마 이 바디빌더에도 나가고 진짜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생활이 그렇잖아요. 연예인 생활 지금 54년 하면서 이제 코미디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코미디 가수 해보겠다고 갔는데 코미디를 하시는 웃으면 보기와의 김경태 선생님이 이리 오라고 그래갖고 저를 코미디에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가 뭔지도 모르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길거리 가니까 되게 웃겨 이러는 거야. 알아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날 보고 웃지? 그래갖고 막 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웃어. 쫓아갔지. 왜 날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더 웃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 4년 하니까 코미디언이 돼버렸어. 아, 그냥. 가수로 시작했다. 그때부터 가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하는 프로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데 가서 또 춤추고 또 사회 보고 라디오 DJ하고 야간 업소 뛰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프로를 14개씩 했어요. 와. 그리고 서울 부산을 출퇴근이야. 녹화 끝나고 7시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 9시 스테이지 올라가서 하고 또 저기 기차 그거 타고 새마을로 덜컹덜컹 하는 거 타고 딱 뭐 5시에 용산이나 서울역에 내리면 목욕탕 가서 쪽잠 자고 방송국 가서 또 하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아침 건너뛰어, 예. 점심 바빠서 못 먹어, 저녁 때 일 끝나고 이따만큼 먹는 거야. 아, 그것도 몰아서 막- 드시니까. 그것도 막 고기 바짝 고서 그렇지. 거기다 또 얼마나 맛있어 맥주. 그거다 생선에 먹고 막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먹고 피곤하잖아요. 그냥 잔 거예요. 화장도 못 지우고 이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췌장이 계속 망가지는 걸 몰랐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입이 써요. 아, 입이 써. 그리고 말라요. 근데 이 등이 여기가 막 아파요. 그렇죠. 등이 이게 많이 결리죠. 허리도 아니요. 이게 참 그렇죠. 등도 아니고 그 중간. 가운데쯤. 그러니까 여기가 등과 위장이잖아. 허리의 가운데쯤이 아프죠. 여기가 위장이니까 정확하게 조금 더 와서 이쪽 뒤에가. 그러니까 다 맞다고. 파스 붙이고 지압 받고 막 뜸 뜨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또 지나가니까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황달이 왔구나.
그 내가 날 보니까 얼굴이 노래서 우리 남편한테 나 노랗지 그러니까 아이 화장 안 해서 그래.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기운만 없어. 그래서 그러면 위를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는 수면 마취가 없었어요. 그 생으로 이걸 하고 났는데 내시경. 간을 초음파를 해봤냐고 해서 초음파 안 해봤죠. 초음파를 또 간을 하더니 간도 괜찮아. 고개를 막 이러더니 뭘 써줘요. 원인을 찾는다고 네.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 방사선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진단 뭐, 방사선과. 뭐 MR도 찍고 CT도 CT도 찍고, 찍고. 뭐 거기 갔더니 뭐 여기다가 뭘 척척한 거 발라놓고 거짓말 안 받고 1시간을 이러고 있어. 초음파 보내라고 초음파. 젤 바른다고. 네, 근데 고기를 자꾸만 이래요. 그러더니 뭘 또 써줘요. 큰 병원으로 가요. 병원을 자꾸 이제 옮기셨구나. 네.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또 검사를 해요. 어우,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입원시켜요. 아, 날 왜 입원시켜요? 그랬더니 보호자한테 뭐라고 하더니 입원을 시키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뭘 수술해요? 그랬더니 저는 췌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대장이나 소장 무슨 그런 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잘 모르셨죠. 아, 제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췌장에 이렇게 된 게 18cm인데 이게 위장을 이렇게 들어야 등 뒤에 쪽으로 있어요. 가서 그렇죠. 있더라고. 구석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민들을 하더니 일주일을 수술을 안 시키고 5과 선생님이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갖고 자, 이걸 다 잘라버리냐 췌장을. 그러면 자르는 순간 여기다 또 뭐 인슐린 펌프를 달아야 심어야 되죠. 된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고민을 하다가 막 간도 반 자르고 거기 지나가는 건 다 자르는 거예요. 그거 수술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랬냐면 종양이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있다는 거예요. 췌장에. 네, 췌장에. 근데 이렇게 생긴 거가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종양이 있는 거예요. 각 이게 부위마다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싹 잘라내는 건데 그때 제 나이가 5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들을 해갖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눕혀놓고 있다가 수술에 들어갔는데 저희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요만히 하나 있는데 뭐 그거를 뭐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저거한 건데 뭐 레이저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쏘면은 되는데 그냥 여기 입원하고 피곤하니까 쉬었다 나가니 심 자꾸 열흘이면 된다. 형님이 그래. 안심시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술을. 근데 막 이렇게 깨나는데 의사가 이렇게 치면서 자, 홍혜경 씨 이래요. 그 멀리서 들리는데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아, 맞아. 나 수술했지. 근데 왜 수술한 자리가 어디지? 왜 마취 끼실 때.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장을 건드리니까 그렇죠. 이게 다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휴, 사는 것부터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그거를 딱 떼어내서 이렇게 편같이 해갖고 옆에 방으로 이렇게 보내면 조직 검사. 예, 조직 검사는 바로 그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 암으로는 안 갔다. 다행히 종양에서 그러니까 착한 종양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짜집기를 해서 나머지를 살리느냐. 췌장을 조금 그나마 먹어. 다행이네.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다 잘라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 5cm 남긴 거예요. 13cm 자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잘 내려가던 소장을 끌어올려다가 양쪽에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는 밥 먹으면 식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 그런데 여기 가다가 보면 다시 올라왔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여기가 딱 체한 듯이 막혀 근데 있으니까. 여기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요만한 걸로 이렇게 물을 조금 먹으면 여기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 한 60일 가까이 있다가 이제 나와갖고 3년을 그땐 38kg밖에 안 나갔어요. 수술하고요. 못 제대로 못 드시네요. 아니요, 위장도 반 자르니까 또 뭘 금식도 먹질 시키더라고요. 못하니까. 예. 그리고 그 뽀얀 거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동물성 무슨 그게 네, 영양제 비슷한 거. 예, 그거밖에 놔주는 게 없는데 네. 이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3년을 업고 다니면서 그랬구나. 정말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진짜. 제가 근데- 의사한테 물었어요. 네. 아니
나 지금 3년 됐는데 아직도 죽겠길래 이게 언제 나가야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한 4년 반은 지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새우가 된 거예요 몸이. 펴질 못하죠. 통증 엄청나게 길게 이걸 찢어놓으니까 이렇게 돼갖고 통증이 생기시니까. 여기 완전히 쑥 들어가서 물 부으면 뭐가 한 바가지고. 근데 그래도 췌장에 사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도 요 뒤가 아프고 이게 뭔가 좀 입이 쓰고 황달이 마르고, 되고 예.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췌장은 어떤 장기고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 관련 질환들이 대부분 늦게 발견이 되고요. 그럼 늦게 이제 발견되고 나면은 증상이 사실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방송을 보시고 정보를 접하시니까 쉽게 이제 찾아내는 또 길라잡이가 되는 건데 20년 전만 해도 이 증상을 갖고 계시면 단순히 이제 근육통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암이라든지 만성 췌장염의 기본 증상이 약간 소화장애, 소화불량, 그리고 특징적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시는데 허리가 허리가 아픈데 아니야, 그게. 아래쪽 허리가 아니라 딱 이 정도 라인의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깨면 어깨라고 할 텐데 어깨도 아니고 어깨. 날개병도 아니고 맞아. 요 가운데 라인 중심으로 해서 한쪽 편만 아프면 좋을 것 같은데 등이 아프거든요. 그게 초창기에 많이 놓치는 게 허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그냥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고 한의원에 침 맞다가 제가 췌장암, 췌장염을 놓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잘 못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럼 아니. 뭘 가지고 회복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아 이건 먹어야 되겠다 하면 뭐가 있어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간대요. 네. 그 사이즈가 당연히 그건 아무리 뿌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3개씩이나 되고. 그렇죠. 근데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써내래요. 근데 내가 뭘 먹었지?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먹는 게 토마토예요. 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그게 싸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된 거 한 관 두 관 사다 놓으면 잘라서 설탕가루 이렇게 뿌려주면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먹는 건 토마토인데 의사가 뭐랬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토마토 덕분을 보셨구나. 그게 도저히 안으로 안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래요. 우리도 토마토 열심히 먹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수간호 사고 아, 본인들끼리? 예, 이게 도저히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사이즈면 그리고 그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요. 나랑 같이 수술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한 번씩 돌아가시죠. 네. 왜냐면 췌장암이 사망률이 되게 진짜 이 높거든요. 부분에서 궁금한 게 토마토를 어려서부터 쭉 드셨고 네.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이거는 췌장암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뭘 드셨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 토마토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은 뭐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그 라이코페인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올리브유랑 토마토를 같이 가열해서 먹게 되면 체내 이제 흡수가 이제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라이코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생을 막론하고 토마토가 사실은 힘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강력한 신장 모양처럼 굉장히 탱글탱글하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농축된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동생을 막론하고 많이 흔히 유행하는 얘기가 토마토가 있는 계절에는 병원이 한가하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의사들이 거죠. 얼굴이 파랗게 지금 그렇죠. 하여튼 그거를 60년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 지금은 이제 밥에 김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제가 토마토를 먹어요.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세요? 아니죠. 토마토를 물김치도 담고. 엄청 많이 드세요. 네, 엄청. 또 살짝 간간하게 여름이니까 이렇게 짠지같이도 만들어 먹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또 이제 저는 스파게티도 할 때 소스를 안 사요. 그래서 토마토를 막 갈아요. 그래서 그걸로만 소스를 제가 만들어서 집에서 스파게티를 만들어요. 그 올리브 오일 넣고 네, 그럼요, 당연히. 그러면 혈당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토마토를 정말 갈아서 마시고 갖고 다니면서 먹고 씹어. 삼겹살 먹을 때도요. 이렇게 잘라서 해갖고 그걸 소금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야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토마토를 드시고 계셨는데 배원장님 느끼기에 아주 좋은 방법으로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음식은 생과 쑥으로 먹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생은 이제 날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를 날 그대로 드시는 생식 방법도 좋고요. 두 번째는 또 좋은 것은 쑥식으로 먹어라. 익혀 먹으라는 건데 익혀 먹는 게 지금처럼 이제 스파게티 같은 거 할 때 덮여서 익혀서 올리브유 넣어서 좋은 걸 가지고
두 가지 방식대로 먹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골고루 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드시는 거죠. 우리가 또 토마토 먹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설탕 뿌려 먹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안 익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소금 이렇게 살짝 뿌려서 먹을 때도 그럼 그 신맛이 단맛으로 가요. 근데 건강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호에 따라 조금 다른 건데요. 보통 이제 토마토를 드실 때 그냥 일단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을 때 적게 먹더라도 확 열량을 올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7, 80년대에는 설탕으로 주로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드셔서 이제 당분 자체가 크게 필요가 없을 때는 약간 짭조름한 이렇게 드신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입맛이 없다. 그러면 약간 설탕에 찍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염분 보충 목적으로 약간 소금을 뿌려 드시거나 소금에 찍어 드시는 것도 또 좋은 토마토 이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토마토 때문에 상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 토마토 먹은 얘기를 그 뭐 아침 프로에 나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다큐 프로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아나운서 두 분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그 1.5리터 그걸로 토마토를 그분들을 먹게 했어요. 해갖고 이제 그 전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피곤이 겹치니까 DNA이 손상이 됐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저기 토마토를 일주일을 그 아나운서 2명을 먹이고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손상된 DNA이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됐다는 거죠. 그 이제 저는 또 그거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제 거랑. 근데 저는 토마토를 먹고 이렇게 해서 췌장도 이렇게 암으로 안 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갔는데 사천 있죠, 경남. 네네네. 사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농사 이걸 줘도 저걸 줘도 잘 안 돼서 텔레비에서 내가 나와서 토마토 얘기를 하고 토마토가 열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토마토 농사를 자기네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 농가가 살았다. 사천군 농가가.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감사표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그 토마토가 막 확산이 되고 막 이랬죠. 그게 벌써 23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토마토를 즐겨 드시고 하루에 몇 개 정도? 아무리 못 먹어도 하루에 네. 5알? 그러니까 이만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네, 5알. 제법 되는. 아니요, 부 가루도 2개 갖고 갈고. 어디 좀 먼 길 같은 길 갈아갖고 소금 조금 넣어서 갈아요. 그래서 스트롱 굴근거려서 쫙 빨면은 건더기가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물김치도 담고. 또 뭐 저기 저 집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삼겹살 좋아하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다 소금을 살짝 뿌려갖고 이제 삼겹살을 구우면서 이 방법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삼겹살 먹을 때.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같이 구워요. 그러면 토마토가 우리가 소고기만 아니지 돼지고기 노릇노릇 구운 거에다가 같이 토마토랑 먹으면 간도 맞고 좋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안 먹어도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먹는 게 한 6, 7알. 그러니까 우리는 토마토 값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즐길 수 있게 됐네요. 다양한. 그렇죠, 그렇죠. 음식이니까. 그리고 저희 남편도 당뇨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배현정 씨한테 상담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 토마토 먹으라고 그러죠. 예, 꼭 그거 도시락에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이걸 먹어라.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한 굽는 걸 먹지 말아라. 삶아서 먹어라. 거의 박사 수준이고요. 제가 10년 정도를 식사하시는 걸 보고 최근에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계속 같이 식사를 하니까 정말 꼼꼼하고 깔끔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먹는 걸 정확하게 그 옆에 아무리 맛있는 게 더 있어도 기피하지는 않으신데 딱 한 조각, 한 입 이렇게 딱 드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토마토 먹어라. 토마토 전도사가 돼요. 아니 먹고 내가 좋으니까. 네. 야, 내가 뭐 토마토 장사도 아니고 뭐. 먼저 배남매와 함께 건강 얘기 네. 나눠봤는데 토마토를 또 이렇게 적극 권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평소에 다이어트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확실히 이게 출산하고가 굉장히 결혼하셨어요? 네. 오, 저는 아직 30대 초반이신 줄 알았어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40이 이제 넘었는데, 네, 쌍둥이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20대, 30대는, 뭐, 배가 나올 줄을 몰랐는데, 확실히 출산하고 나니까 제가 임신했을 때 20kg가 쪘거든요. 많이 찌셨다. 많이 쪘어요. 쌍둥이여서 그랬나? 쌍둥이여서 그러기도 했고,
뭐 나중에는 배가 이제 반들반들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왔었는데 20kg 빼는데 고생 많이 했죠. 네. 20kg 찌고 20kg 빼셨어요? 이게 또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비만 쪽이다 보니까 아. 이게 배가 나와 있는 의사가 살 빼세요 하면 신뢰가 그렇지, 떨어져서 설득력이 없지. 3개월 만에 열심히 뺐습니다. 어떻게 뺐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일단은 식단. 왜냐면 아기가 한 1, 2개월 때까지는 계속 수유해야 되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식단에 이제 많이 비중을 두고 식단으로 뺐죠. 식단으로 하는 건 네. 살 안 찌는 음식을 조금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 원칙은 이제 뱃살은 다 탄수화물 살이기 때문에 아. 탄수화물을 아주 그냥 크게 마음을 먹고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게 중요하시죠.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로 저탄고단으로 네. 그래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미역국 다이어트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우리 출산한 먹으니까. 산모들은 이제 미역국에다가 미역 반, 고기 반 해서 밥은 완전 3분의 1 잡곡밥으로 3분의 1만 먹고 몇 숟가락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미역하고 이제 고기가 포만감이 높고 단백질 많으니까 그때 그래서 미역국 다이어트랑 또 이제 한 그릇 다이어트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저는 또 아기가 둘이니까 한 해를 재우면 한 해가 울어요. 네, 그래서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냥 막 반찬통 막 꺼내놓고 양 제한 없이 먹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안 돼서 딱 한 그릇에다가 먹을 양을 덜어놓고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공기만 밥 탄수화물 완전 줄이고 이제 단백질 반찬 많이 그다음에 이제 채소 나물 반찬 조금씩 해가지고 한 그릇에 뷔페에서 먹듯이 그냥 이렇게 네. 한 접시에다가. 그것만 내가 먹겠다.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자 운동과 안 먹는 거 네. 이렇게 다이어트를 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네. 원장님만의 어떤 식욕 조절의 노하우. 네네. 우리가 그 식욕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막 누가 라면 끓이면 막 라면 먹고 싶고. 네. 어떻게 참아요? 일단은 그 다이어트 할 때는 그 소문을 좀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다이어트 한다. 한다고. 네. 근데 나의 다이어트는 평생 이렇게 적게 먹는 건 아니고 이제 다이어트 기간을 좀 나눠서 플랜을 세워보시면 좋은데 감량기와 유지기가 있다. 네. 근데 나는 집중해서 진짜 먹을 거 확 줄이는 시기는 감량기인데 보통 감량기는 오래 잡으시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보통은 한 달. 좀 많이 빼셔야 되는 분들은 2달. 그래서 내가 한 달 안에 식이 조절 치팅데이 없이 대신 집중해서 이제 할 거니까 좀 도와줘. 소문을 내서 먹고 이러지 말고. 네, 저희 남편 제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문 다 닫아놓고 라면 먹고요. 네, 그 라면 냄새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중독이잖아.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배가 고파지는 시기, 네, 막 간식이나 이런 게 확 땡기는 딱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 항상 여쭤보거든요. 언제가 제일 힘드시냐? 그러면 2가지인 것 같아요. 점심 먹고 3, 4시에 한번 고비가 오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한번 또 허기가 맞아요. 오시죠. 네. 밤 10시, 11시에. 네. 일단 그 점심 먹고 3, 4시 그때 이제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막 과자 찾고 빵 찾고 해서 맞아요, 먹게 맞아요. 되는 건데 너무 배가 고프시면 참기보다는 단백질 간식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단백질이라면 달걀? 네, 계란 삶은 거 들고 다니셔도 좋으시고요. 요즘은 또 이제 그 단백질 쉐이크를 쉐이크. 팩에 파는 네.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단백질 쉐이크가 아무튼 단백질 음식은 포만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먹으면 식욕이 뚝 떨어져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 바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가요. 단백질 바가 좀 맛을 위해서 위에 초콜릿이 좀 발린 맞아, 것들이 맞아, 있어요. 많아요. 네, 그래서 맛있죠, 그게. 맛있죠. 근데 칼로리 보면은 당류가 너무 높아요. 초콜릿 발려 있으니까요. 물론 단백질도 있지만 아무튼 단 것을 먹게 되면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단 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간식을 이제 내가 일하는 직장이 있으시면은 뭐 서랍에다가 구비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견과류도 좋아서 하루 견과 이렇게 네, 많이 낮게 팔죠. 포장된 거 또 견과류도요. 예전에 막 이만한 마트 가서 맞아. 큰데 생각 없이 계속 먹습니다. 꼭 간식은 보관도 힘들어요, 이렇게 맞아요. 큰거 사면. 네, 간식은 항상 낮게 포장된 거. 네. 낮게 포장된? 그래서 견과류나 단백질 간식을 구비해 놓으시면 단백질 간식 드시면 탄수화물 간식을 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이제 허기가 질 때 그때는 좀 참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못 참으니까 문제죠. 근데 다른 거는 뭐 낮에 간식 드시거나 이런 건 다 괜찮으신데요. 살이 빨리 빠지려면 저녁을 먹고 자기 전까지 그 4-5시간은 꼭 공복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너무 허기가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드세요. 물? 물을 먹으면 물 던지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근데 물 맛 없어요. 물이 맛이 없는데 물좀 일단 타야 맛있지. 일단 위에 뭐가 들어가면 이게 포만감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을 벌컥벌컥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배고픔이 있고 가짜 배고픔이 있거든요. 계속 꼬르륵 소리 나고 그런 이제 진짜 배고픔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녁을 우리가 드셨다면 가짜 배고픔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로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 그 시기를 좀 넘어가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배고픔일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시냐면 네. 저녁을 제대로 안 드셔서 그래요. 아. 많은 분들이 나 완전 살 빨리 뺄 거야. 저녁 굶어. 아니면은 저녁을 막 너무 이른 시간에 드셨다든지 저녁을 단백질 없이 그냥 막 샐러드만 드셨다든지 이렇게 제대로 안 드시면 결국은 포만감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밤에 안 먹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를 보통 이제 아침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아침은 그냥 드시는 대로 드시면 되고 점심이 좀 든든하셔야 돼요. 점심은 우리가 저녁 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은 좀 뭐 한식으로 드시면 좋고요. 밥만 반 공기 정도 해서 무조건 단백질 반찬. 그래서 고기, 생선, 뭐 콩비지 이런 단백질 반찬이 메인이 되게 해서 점심은 좀 든든히 드셔주시고 저녁은 탄수를 좀 확 빼셔도 되는데 이제 고기 반찬, 뭐 고기에 야채 구워 드시던지 단백질이 주가 되게 해서 저녁을 드시는데 포인트는 저녁 메뉴에는 꼭 단백질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 종류, 콩이나 두부, 두부, 고기. 고기, 계란 요리 다 좋으시고요. 해산물 좋으시고요. 해산물. 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기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러면 오래 못 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가 감량기를 뭐 4주 정도 끌고 갈 거다 하면은 이게 꾸준히 좀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탄수화물만 안 드시면 돼요. 단백질로 드실 거면은 기름기가 적은 고기 부위 다 괜찮으시고요. 닭 다리살도 좋으시고 이제 안심이나 뭐 부채살 다 괜찮으세요. 삼겹살만 안 드시면 되시고 기름 많은 목살 드시면 좋으시고 그래서 고기에다가 야채 드시면 되게 든든하거든요. 그렇게 잘 드시면 야식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중년의 살은 안 빠지거든요. 어쩜 이렇게 조금 먹는데 이렇게 안 빠지나? 네. 그럼 도대체 뭐 굶어 죽으란 얘기야? 막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유전적인 건가 아니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고 그렇습니까? 뭐 체질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다이어트에 중요한 그 호르몬들이 있어요. 인슐린, 네. 렙틴, 코티졸 요 3대 호르몬들이 약간 고장이 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가 셀프 테스트를 그래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거예요? 나는 빵, 떡면, 과자 등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두 번째, 액상 과당이나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음료를 좋아한다. 세 번째, 밥을 먹고 나서 3시간도 안 됐는데 배가 고프다. 네 번째, 밤에 야식이 땡긴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가 많다. 여섯 번째, 쉬어도 계속 피곤하다. 일곱 번째, 잠을 많이 못 잔다. 자, 이 테스트에서 3개 이상이라면요. 여러분은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시네요. 와, 네. 갑자기 다 비관적이 되는 거 어떡하면 좋지?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네. 희망 가져도 네네. 이런 호르몬, 고장난 호르몬들을 이제 고쳐 쓰면 됩니다. 네. 어떻게 빠지는 몸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인슐린.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다스려야 될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항상 분비가 되어야 되는 호르몬은 맞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류,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막 너무 혈당을 빨리 올리는 그런 단맛이 나는 음식들, 정제 탄수화물들, 흰빵, 흰쌀밥 이런 거 드시면 혈당이 빨리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서서히 분비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혈당이 뚝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또 배가 고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면서 혈당이 내려가면 또 배고프고 그럼 또 먹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좀 이제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하신 거고요. 또 인슐린은 많이 분비가 되면 지방이 계속 저장되는 모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인슐린은 낮게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다. 그러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지수가 높은 그런 음식들을 적게 드시는 거죠. 단맛이 나는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라든지 도너츠 이런 거를 좀 확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화이트 푸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화이트 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좀 확 줄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좋은 탄수화물들, 잡곡밥, 통밀빵 이런 것들은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로의 좀 전환을 시키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먹는 순서만 좀 바꾸셔도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바꿔요? 제일 먼저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면 얘네들이 포만감이 높으니까 얘네를 먼저 먹으면 저절로 탄수화물 음식의 섭취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먹는 순서를 좀 바꿔보시라. 네, 그러면 이제 인슐린 수치를 좀 낮추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은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렙틴은 이제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으면 렙틴이 막 분비가 돼서 이제 그만 먹어라고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렙틴이 고장이 나면 숟가락을 안 내려놓는 거죠. 계속 먹는 거죠. 이게 렙틴 호르몬에 이제 저항성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말이 쉽죠. 운동.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운동. 근데 이제 중년 다이어트는 사실 운동이 좀 필수적이기는 하세요. 네, 다들 대사량도 떨어지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근데 운동 중에서도 걷기를 그냥 산책하는 정도의 땀이 안 나는 강아지 산책시키시면서 하는 그런 운동은 의미가 없으시고.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걷는 게? 조금은. 네. 근데 진짜 이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 정도가 되시려면 중강도 이상. 그래서 운동할 때는 반드시 땀이 나고 숨이 차셔야 되세요. 힘들고 네. 땀이 나고 네. 숨이 차도록 숨이 차야- 운동을 해라.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렙틴 저항성 개선해 보실 수 있으시고 마지막으로 코티졸.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네. 불리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옵니다. 네. 근데 코티졸이 많이 나오면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막 얼굴이 붓고 지방이 쌓이는 몸으로 역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시면 네 코티졸이 좀 좋아지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근데 운동해라 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잠 많이 자라 네. 말이야 쉽죠. 말이야 쉽죠. 안 되니까 그렇죠. 잠을 잘 때 이 지방 대사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식이 체크 해드리는 분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공복 체중을 재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잠을 많이 잔 날은 무조건 체중이 내려가 있으시고 잠 못 잔 날은 적게 먹어도 살이 오히려 쪄 있거나 비슷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나오신다고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가정의학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식품 영양학과를 수석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네. 아니 식품 영양학도 공부하셨어요? 네네. 식품 영양학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비만 체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식단 관리나 영양학적인 지식이 또 중요하니까 아니 거기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가지시니까 신뢰도가 그냥 팍 올라가네요. 자 다이어트 음식으로 좀 추천을 해주세요. 아까 이제 단백질 말씀하셨거든요. 네. 고기라든가 뭐 콩이라든가 또 뭐 그밖에 이런 것도 다이어트 음식인가? 그런 거 없을까요? 이 다이어트 식품 말씀드릴 때 아무튼 단백질 음식 드시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 닭가슴살. 네. 네. 근데 이제 닭가슴살이 퍽퍽하고 좀 질릴 수가 있다 보니까 네. 닭가슴살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식품이 또 있어요. 뭐죠? 황태. 네. 맛있죠. 그죠. 이 황태가요, 닭가슴살이 보통 이제 손바닥 하나 면적이 100g인데, 그거 먹으면 20g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네. 황태는요, 100g당 단백질이 80g. 4배네요. 4배요.
엄청 많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 닭가슴살 질리신 분들은 그 황태를 드시면 좋은데 어떻게 먹을까요? 보통 황태 미역국. 예, 네네. 예. 그래서 역시 밥은 조금만 드시고 미역에다가 황태 건더기를 좀 많이 푸짐하게 하셔가지고 드시면 밥을 적게 먹어도 든든하세요. 황태 네. 껍질에 이렇게 콜라겐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황태 껍질도 괜찮으시고요. 그 실제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이제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이 황태만 한 6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황태를 좀 꾸준히 먹게 했더니 근육량이 전혀 안 빠지고 네. 그래요.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단백질을 좀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 근육량 감소를 좀 막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달걀도 좋지 않아요? 네, 달걀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이제 삶아서. 맞아요. 아침에 막 바쁠 때는 막 시리얼 드시지 마시고 계란에 두유 드시면 좋죠. 그래서 네. 계란은 뭐 한 알에 80칼로리밖에 안 해서 칼로리도 적고 한 알에 한 단백질 6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요요 없으려면 근육량 소실되지 말고 근손실 없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백질을 하루에 한 60g 이상은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60g을 하루에 다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 하나에 단백질 6g이 들어있고 두유 한 팩에 또 6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 두 알에 두유 드시면 한 18g 정도. 아침에 그러면은 훌륭하시죠. 그러면 지금 황태 말씀하셨고 달걀. 네. 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토마토도 좋으세요. 좋죠. 네. 토마토가 우리가 한 200g짜리 큰 토마토도 칼로리가 30칼로리밖에 안 하거든요. 이제 반면에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포만감 오래 가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 뭔가 좀 씹고 뭔가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쵸. 그럴 때 토마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부피 대비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간식으로 싸다니시면서 허기질 때 드셔도 좋고요. 이제 토마토에는 그런 섬유질도 많지만 뭐 베타카로틴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어서 이제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드시면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끼 식사로 드시기에는 토마토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 대용으로 좀 드신다면 그 토달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토달복. 토달복? 토마토 달걀 볶음. 네네네. 달걀 넣어서 드셔보셨죠? 토마토. 예, 네. 그거를 저는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권해드리는데, 달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의 그 단점을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두르고 계란 스크램블 볶다가 토마토 썰어서 넣고 볶으면 되는데,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뿌리고, 맞아요. 네. 후추 좀 뿌리고. 네. 그래서 그 토마토에 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그쵸. 있는데 그 항산화 라이코펜 성분이 기름이 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달복으로 해서 드시면 영양적으로도 더 좋고, 네. 포만감도 더 오래 가시고.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침 식사 네.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원장님 생각은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해야 된다면 어떤 아침 식단이 좋은지 그것도 네. 좀 말씀해 주세요. 공복 시간이 자는 시간 동안 길잖아요. 네. 긴 공복을 유지하다가 처음 먹는 끼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날 식단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침에 그런 설탕이 발린 시리얼이라든지 잼 발라서 식빵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인슐린 수치가 또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인슐린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높으면 계속 식욕 땡기고 지방은 분해가 안 되고 하는 몸이 돼버리니까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 음식, 인슐린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보통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통곡물 시리얼도 좋습니다. 통곡물 시리얼. 그 통곡물은 그 혈당 발리지 않은 네, 그 통곡물 시리얼 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니까 이제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거를 뭐 우유에 불려서 드셔도 좋지만 요즘은 또 그릭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좋으세요. 네. 일반 요거트와 다르게 그런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가 없습니까? 않기 때문에 당류는 2분의 1로 적고 단백질 함량은 2배예요.
네, 그래서 그릭 요거트가 포만감도 있고 꾸덕꾸덕해서 아침에 드시면 좋죠. 그래서 통곡물 시리얼에다가 그릭 요거트에다가 그 위에다가 좀 이제 단맛이 적은 과일, 견과류도 좋고. 견과류도 좋으시고 뭐 키위나 베리류 이렇게 좀 넣어서 드시면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삼총사. 그릭 요거트, 그다음에 베리류 과일, 그리고 이제 통곡물 시리얼 요 삼총사가 다 들어 있으니까 아주 네, 아침 식사로는 훌륭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독 주스를 아침에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네. ABC 주스, 뭐 CCA, PPA라는 해독 주스 종류가 굉장히 네. 많은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독 주스를 마시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해독 주스 드실 때 식사도 굉장히 제한을 하잖아요. 네. 네. 사실 해독 주스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안 먹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해독 주스에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이제 그런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사실 체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을 배출하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근데 해독 주스를 먹으면서 밥을 이만큼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지죠. 아니죠. 그래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독 주스를 활용하셔도 좋지만 반드시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는 식단이 이제 병행이 되셔야 되고 그거를 식단을 유지하시면서 해독 주스를 뭐 아침 식사로 드신다든지 간간히 활용하시는 것은 좀 시너지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뱃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뱃살이 근데 또 뭐 어느 정도 있어야지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떤 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너무 체지방이 적으면 에스트로겐 감소로 뭐 생리불순이 생긴다든지 무혈경, 골다공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체지방은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뱃살이 너무 많으면 좋진 않겠죠. 특히 뱃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겉에서 집어 올려지는 피하지방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복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내장 사이사이에 있는 내장지방이 있죠. 더 위험한 것은 내장지방. 네.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더 분해가 잘 돼서 혈관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들을 야기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죠. 나의 뱃살이 피하 지방인지 내장 지방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손가락 두 개만 있으시면 네. 되는데요. 엄지와 검지로 배를 이렇게 집어 올리는 핀칭 테스트를 네. 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집어 올려지신 거 있죠? 네. 그거는 피하 지방. 굉장히 많네요. 피하 지방이시고요. 배는 지금 이만큼 나와 있는데 집히는 게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그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건 내장 지방. 보통 남성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단단해요. 네. 집어 올려지지가 않아요. 맞아, 그런 분 있어요. 네, 밑에서 밀어 올리는 내장 지방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건강상으로는 더 위험하시죠. 네. 그렇군요. 내장 지방을 빼려면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맞습니다. 그 내장 지방이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네. 내장 지방이 건강에 더 안 좋기는 한데 피하 지방보다 빼기는 쉬워요. 그래요? 더 빨리 빠지세요. 이제 내장 지방을 빼려면 이제 탄수화물 줄이는 식단, 야식, 술 요거를 좀 끊으시면 됩니다. 너무 탄수화물, 어려운가요? 네. 야식, 술. 술. 네. 딱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세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닌데. 네. 긴장하시네요. 네. 잠 잘 자기. 잘 자기. 잠 잘 자기. 네. 이게 중년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에는 참 불면증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호르몬적인 요인으로도 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잘 때 굉장히 많은 대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대사가 일어나서 그때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낮 동안에 우리가 손상됐던 조직들의 회복도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살도 빨리 빠지시고 건강도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네. 잘 수 있도록 뭔가 좀 네.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아우 정말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많은 그래도 뭐 하나하나 우리가 네.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다 보면은 그렇죠. 뭔가 또 방도가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